자, 역사를 가장 역사학계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려 문화사 세 번째 시간, 벌써 34강입니다. 고려의 풍수지리 사상 도교 이거 볼 텐데 130페이지 1번 보시면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 도교가 단독문제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도교가 중요했죠. 또 뭐가 중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고대에 특히 백제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사례, 그래서 백제 금동대양로, 산수문이 벽돌, 사택지적비, 무령왕릉 지석, 백제가 중요했죠. 물론 고구려의 강서대묘 사신도, 우리 조 교수님 이거 사진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비의 내용, 이런 것들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 도교는 보시면 일관된 체계가 없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구나, 오른쪽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수험한국사에는 역시 예종 때 최초의 도관인 보공궁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기출되는데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실까요? 예종 때 보공궁, 이게 도교의 교관이었다. 진짜 그렇게 끝, 도교는. 그런데 이제 풍수지리 사상은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왜? 여러분, 풍수지리 사상은 언제 수용되었죠? 이거 말 못하면 큰일 나는데, 통일신라 말기에 도선이 가지고 들어와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태조가 풍수지리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거 지워놓고 할게요. 태조가 풍수지리 사상을 이야기할 때도 서경은 길진이 왕을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죠? 그래서 서경길지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서경길지설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어요. 서경길지설, 서길하고 줄일게. 서경길지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가 12세기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빵 하고 서경길지설이 치솟아 올라갔다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서경길지설이 이제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니까 그냥 이렇게 갈까? 이렇게 퇴보 꼬라박게 됩니다. 근데 서경길지설이 퇴보하니까 새롭게 남경길지설이, 남경이 지금의 한양입니다. 그러니까 개경 바로 밑에 있는 남경이 길지다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서경길지설이 퇴보하니까 남경길지설이 대두한 건 아니고, 고려 문종 때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자꾸 언급된다라고 했죠. 문종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이 문종 때 전식과 기억나야 되는데, 완성전식과 경정전식과 기억납니까? 그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되면서 이때부터 남경길지설이 대두됩니다. 이 남경길지설이 쭉 오다가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 사상 이게 다입니다. 다른 거 공부하지 마세요. 진짜 공부하지 마세요. 뭐 도선비기 막 이런 것도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남경길지설, 문종 때부터. 서경길지설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좌절을 맛보게 됐다. 됩니까? 그럼 지금 뭐 본 거야? 풍수지리 사상하고 도교를 본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역사서가 남았잖아요. 역사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서 보겠습니다. 안 줘줘서 깜짝 놀랐네. 지금 제 필기노트 교재에 어려운 역사서들을 애초에 날려버렸어요. 여러분들 힘들까봐. 그래서 지금 필기노트 교재의 역사서들을 보시면 노란색이 다 그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 역사서술 체계는 나중에 보시고 고려시대 역사서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고려도 춘추관이 있었습니다. 춘추관은 원래 실록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려 초기에도 실록이 있었을 텐데, 고려 현종 때 그 안에 두 차례 침략이 있었죠. 성종 때 1차 침략, 서희의 강동육주 확보, 현종 때 2차 침략 때 양귀의 선전, 3차 침략 때 강감찬의 기주대첩, 그리고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성의 나성이 축조되었다. 뭐 이런 것들 공부했지 않습니까? 현종 때 이 실록이 불타요. 그러니까 현종이 황주량에게 명해 실록을 다시 만들거라. 현종이. 그게 뭘까요? 7대 실록입니다. 왜냐하면 현종이 8번째 왕이야. 태해, 정광, 경, 성, 목, 현덕정문 할 때 현종이 8번째 왕이니까 7대 실록. 이 7대 실록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 7대 실록은 조선까지는 유지되었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안타깝게 소실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종 때 7대 실록, 이거는 거란의 침략 때문에 기존의 실록이 불타니까 현종이 만들게 했던 거구나,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누가 뭐라 해도 여기 김부식이 있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시험에 잘 나와.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어느 왕 때냐면 인종 때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왜냐? 인종 때 이작의 난이 있고 묘청의 난이 있었는데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게 당시 김부식이니까 인종 때 김부식이 만듭니다. 근데 김부식이 구삼국사를 토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유교적 합리사관의 입각에서 역사서를 씁니다. 왜? 김부식이 유학자니까. 유학자 시각으로 합리적인 역사를 쓰다 보니까 유학자 입장에서 당군서라, 고주몽서라, 뭐 혁거세서라 이런 걸 믿기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곰이 뭐 예쁜 여자로 변하고 이거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 그래서 당군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건데 삼국사기는 기전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페이지에 130페이지에 2번 역사서술의 체계가 있죠. 이거 표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제가 필기할게요. 역사서술 필기 언제 다 해? 표가 나올까요 조교수 선생님? 역사서술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전체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사마천의 사기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사기는 생략 너무 길어져. 사마천이 궁영을 당하면서까지 사기를 쓰려고 아버지가 써내렸던 사기를 쓰려고 하다가 완성해낸 거 아닙니까? 궁영이 뭔데? 남자 성기 절반 잘라버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궁영 당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나 사형 당하겠습니다라는 게 당시 사대부의 자존감인데 궁영을 당하면요 오줌이 줄줄 흘러나오니까 이게 사대부가 기저귀 차야 된다고 사람이 근처로 안 가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완성을 했는데 보통 기전체는 봉기, 쇠가, 열전, 지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봉기는 뭐냐면 황제들의 이야기, 쇠가가 제후들의 이야기, 열전이 영웅들의 이야기, 지가 주제별로 쪼개는 거고 표는 그냥 이렇게 역사서 썼습니다. 뭐 이렇게 막 올리는 글 막 이런 것들을 표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능검 역사서 중에 이거 기전체라고 물어보는 건 무조건 2개입니다. 다른 거 나올까? 아니야 2개야. 암기하세요.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 가서 고려사를 만날 테니까 삼국사기, 고려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삼국사기는 그래서 기전체인데 봉기가 있어요. 고구려, 삼국사기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이야기를 봉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은 사대적이지만 삼국사기가 사대적인 역사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단재 신치호는 삼국사기를 참 싫어하긴 하셨지만 봉기가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쇠가는 없어요. 아예 그냥 안 썼습니다. 열전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쫙 나열했는데 완전히 김부식이 김유신 빠야. 경주 김씨가 또 육두품 출신이야 김부식이. 그러다 보니까 10권 중에 3권을 한 인물인 김유신에게 할애할 정도야. 그러다 보니 친신라적인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이게 비극이죠. 왜? 여러분 중국의 뭐 방고의 한서, 사마천의 사기 다 기원전 역사서들이고 뭐 일본 서기도 다 8세기, 7세기 막 이 무렵 뭐 고사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역사가 12세기에 쓰여진 걸로 삼국시대 역사가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이긴 하죠. 삼국사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신직공기에 누가 침략이 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몽고가 침략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주성에 손상을 당하는 시기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 동명왕편이 쓰여집니다. 이 동명왕편을 누가 쓰냐면 이규보의 동명왕편하고 여러분 암기하세요. 내가 분명히 무신직공기에 이규보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후가 서방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문신들이 공부하는 곳? 그 서방 출신이 이규보야. 이규보가 동명왕편, 동명왕이 누군데요? 추모. 주몽. 됩니까? 그리고 각훈이라는 사람이 해동고승전, 우리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어려운 거 공부하지 말고 그냥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 시기야 무신직공기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충렬왕 때.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충렬왕 때 삼국유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또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련의 삼국유사는 처절하게 비교하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문벌귀족 인종 때, 승려 일련은 원감석기 충렬왕 때, 여기는 기전체 역사서,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 역사서. 기사본말체는 뭘까요? 기사본말체는 사건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역시 130페이지에 기사본말체 그러면 딱 두 개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응기.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 승리했던 일련이 경상도 지역의 여러 불교 관련 야사들을 실은 게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없었죠. 근데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서 중에 최초로 단군에 대해서 언급하고 여러분이 고조선 공부할 때 만나는 단군설화가 바로 삼국유사 단군설화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삼국유사는 단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자주적이죠. 분명히 자주적이죠. 삼국사기는 친신라적 역사서였던 반면에 삼국유사는 고조선 계승의식이 엿보인다는 거. 진짜 비교 많이 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신라 시기 구분할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왕의 혈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 일련의 삼국유사는 왕의 지배자 칭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고, 중고, 하고 그렇게 비교시켜 드렸는데 비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충렬한 때 쓰였다는 게 참 많이 출제되고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는 여기서도 단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해삼제하고 기억하시고 이 네 개 역사서는 몽고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에 나름 자주적 역사서 동해삼제. 한 번만 따라하세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각훈의 해동고승전,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리고 원래 여기 막 다른 역사서들 많아요. 전해지지 않는 것들. 근데 이걸 이제 공무원 한국사에는 공부하려고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이재현이 사략을 씁니다. 이재현 충선왕이 만든 망건당에서 조맹부와 교류했던 이재현이 늙어가지고 사략을 쓰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할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지만 태조부터 숙종 때까지 고려의 개혁에 대해서 썼던 게 사략인데 뒷부분은 여기까지도 썼습니다만 날라간 거고 어렵다. 그냥 성역적 사관이 엿보인다.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이재현도 성리학자니까. 사략 됩니까? 공민왕 때 이재현의 사략도 굉장히 시기 문제로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성략적 역사관이 엿보였다. 성략적 사략 돼요? 이재현. 여러분 그러면 막말로 단도무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삼국사기. 동명왕편 가지고 이규보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충렬왕 때 삼국유사 쓰여졌다는 건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거의 해결됐을 것 같고 130페이지 한 번만 더 보시면 아까 기전체는 황제들의 이야기, 제후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가 엮이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우리 기전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조선 15세기의 이제 고려사 이거 하나, 두 개. 그 다음 기사 본말체 미리 이야기했죠. 연려실 기술이 무슨 역사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꼭 암기되어야만 합니다. 사건 중심의 역사서가 기사 본말체예요. 그런데 실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서는 편년체입니다. 연도 순서대로. 실록이 당연히 편년체겠죠. 나머지 역사서 가지고 편년체냐는 건 안 물어보지만 나중에 조선 건너가서 성종 때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이거 못 잡아버리면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나중에 조선 가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서 공부할 거고 강목체는 역사서가 무슨 강, 무슨 목으로 끝나면 다 강목체라고 하는데 역사가의 의중이 강하게 드러난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해서 굵은 글씨 강으로 딱 써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모기로 쫙 풀어 쓰는 건데 실은 강목체도 다 편년체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전체, 삼국사기, 고려사 암기해버리시고 편년체는 실록하고 동국통감 두 개만 암기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는 삼국유사와 연려실 기술 두 개만 암기를 해버리시면 나중에 조선 역사서까지 공부할 때 편해집니다. 나머지 막 더 많은 역사서들이 등장하는데 이거 기전체, 편년체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면 거의 편년체고 예를 들어서 이건 뭐예요? 동명왕편. 이거는 편년체도 아니고 기전체도 아니고 서사시예요. 서사시예요. 그냥 시.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있고 안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험 한국사야 그리고 한능검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만 캐치해서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암기는 스스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고 가장 공부하기 싫은 파트였던 역사서까지 이렇게 털어버리겠습니다. 자,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역사서인가 볼까요? 서울시 보물 제723호 뭐의 국보품격을 문화재청에 승인하였다. 이 책은 정확히 12세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인종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인종 보이시죠?
편찬된 정사로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삼국사기입니다. 보통 다른 힌트를 많이 주는데 참 하는 건 문제가 다양합니다. 이거 상상인지 캐치하시겠습니까? 아, 고려 인종 때 묘청에난 진압했던 김부식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국이란 용어 이건 나중에 정말 제대로 공부합니다만 유득공의 발해고죠. 조선시대 정조 때 유득공의 발해고 잡을 거고 당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됐으면 이거는 삼국 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강조했습니다. 삼국 유사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그 다음 사초 시정기 이건 지금 몰라요. 이건 나중에 실록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실록. 사초는 왕과 신하들의 대화 내용, 시정기가 각 관청에 일지들을 1년 단위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록 때 나오는 거고 실록은 조선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 동명왕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선지는 동명왕편 이 선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삼국유사 아니구나 여기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정답은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합니다. 인조의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 제가 아까 그 말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에는 어디까지 출제가 되냐면 삼국사기는 관찬이냐 사찬이냐. 사찬은 개인이 쓴 거죠. 그랬는데 이건 사찬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합니다만 고려 인종이 김부식의 명령을 내렸고 약 10년 동안에 10여 명의 역사가를 김부식 집에 보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돈을 내서 만든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관찬사서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쓴 사서였죠. 근데 물론 이제 대빵이 김부식이었으니까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전체라고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기전체인 거 암기하시라. 삼국사기 고려사 기전체. 자, 이렇게 역사서 강의 끝!